그래서 오늘 저는 전문대 교양교육의 필요성과 의미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는데요. 사실 교육학 전공자로서 또 고등교육에 관심을 가져온 제게는 의미 있는 주제인 동시에 준비를 하면서 꽤 어려웠던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가 제 연구 관심사에 부합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전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의 필요성이나 의미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주제를 좀 그나마 제가 좀 잘 알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다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교육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발표 목차는 크게 교육 목적에 대한 부분하고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서 구성해 보았습니다. 전반부에는 교육, 교양교육, 전문대학의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후반부에서는 이런 목적론에 비춰서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현실이나 직업교육과 교양교육의 공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의 목적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은 힐랍시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이디어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상태, 이걸 유다이모니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즉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잘 사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는 데에 동의를 하지만 도대체 그럼 잘 사는 게 어떤 상태이냐라는 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또는 혼란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사는 것을 모두가 다 잘 살기를 원하지만 사람들마다 이게 어떤 삶이 잘 사느냐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교육의 모습들도 또 살아가는 모습들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토대로 해서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요소로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발휘된 삶, 또 합리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인간다운 삶의 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지식을 탐구하게 해야 되고 그 지식의 탐구를 통해서 합리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합리적인 마음에 따라서 합리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존 화이트는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이디어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있는 영국 교육 철학자 중 한 명입니다. 1982년에 Aims of Educational Restate를 시작으로 해서 Education and Good Life, Arts, Well-being and Education에 이르는 일련의 저서들을 통해서 잘 사는 것이 개념에 대한 논의를 합리적인 삶,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전통적인 어떤 합리적인 삶에서 욕구 충족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그 지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가 제시하고 있는 검증된 욕구의 충족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인간이 이성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지적인 도야를 통해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욕구 충족도 잘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때의 욕구는 검증되어야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삶의 영위의 가치로운 욕구가 우리가 잘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욕구 충족이다라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잘 살기 위한 욕구 충족의 개념을 보다 정교화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화이트는 최근 여기에 이제 검소한 삶의 개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의 아이디어는 잘 삶에 있어서도 지속 가능성에 주목하는 형태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목적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좀 복잡한 주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인간다운 삶이나 잘 사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공통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사는 것 그 자체에 대한 개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려는 주제랑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교육 활동이 상정하고 있는 보다 나은 삶의 영역, 실제 잘 산다는 것을 추구한다는 점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대학 교육의 목적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대학 교육은 이제 좌측에 제가 그림을 그린 것처럼 연구나 교육
그리고 봉사를 이념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이해되어져 온 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대학 이념에 대한 논의는 전통적인 관점을 조금 벗어나서 변화된 사회 속에서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명인 이제 바넷이라는 영국의 교육학자는 2010년도에 현대 사회의 대학이 유동적인 대학, 치유적인 대학, 본래적인 대학, 생태적인 대학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대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차차하더라도 대학의 교육 목적이 사회 맥락의 변화 속에서 달라지고 있고 또 변화의 방향이 실제 삶의 영역과 관련된다는 점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교양교육의 목적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통적인 교양교육의 목적은 1945년에 발표된 하버드 대학의 보고서의 표현을 통해 잘 드러나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이자 특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교육받은 사람, 자유인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히랍 시대의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유인에게 적합한 교육이 전통적인 의미의 자유교육, 교양교육의 이념이었다면 오늘날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생산활동에 종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세계 최고 대학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하버드 대학 또한 일련의 교양교육과 관련된 보고서들을 통해서 자유교육 아이디어를 현대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사회 변화 양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전까지 하버드 대학의 교양교육은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춰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측면에서 중해교육 과정의 도입과 그 이전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목적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이한 것을 추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이후에는 교양교육의 목적에 실제 삶의 문제 해결 능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발표된 보고서는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민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들은 사실 인류 문화 유산에 대한 탐독, 그것에서 좀 벗어나서 학교 밖에서 실제 삶의 생생한 맥락을 염두에 둘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일련의 변화들이 실제 삶의 영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변화의 방향이나 강도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인들의 삶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각자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흥미의 대상 혹은 아주 찰나의 순간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굳이 찰나의 순간이라고 표현을 한 건 소위 학자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삶 전반에 걸쳐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과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내 삶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것 사이엔 상당한 괴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괴리는 좀처럼 좁혀지지도 않고 있지만 만약 그 괴리가 좁혀질 수 있다면 그 힘은 아마 사회 구성원 전반의 인식의 변화에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교양교육은 사실 전공과 더불어서 대학 교육의 양대 영역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고 현대사회 변화에 비춰본다면 대학 교육 이념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인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의 양식을 다루는 동시에 실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도덕적인 실천력을 발휘하는 것과 같이 좀 실천력 또는 실제 삶의 영역과 관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교양교육의 목적, 교육의 목적, 대학의 목적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결국 우리가 하려는 모든 교육 활동을 하기 전과 후에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은 지금까지 전문 직업인을 양성한다는 교육의 목적에 그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들은 연수를 보니까 이게 고등교육법에도 딱 명시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전문대학은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직업교육은 지금까지 대체로 특정 기술이나 기능을 익히는 것으로 여겨져 온 편이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특정 기술을 연마하게 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이런 직업 교육은 산업 사회까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적합한 것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처럼 기술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그 의미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학교에서 배운 기술이나 기능의 유효 기간은 매우 짧은 편입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하면 어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졸업 전에 이미 배운 기술이나 기능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거나 다른 기술로 대체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 교육이 직무의 성공적 수행, 나아가 실제 삶의 영위 전반에 걸쳐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좀 확대해 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직업 교육은 자유 교육에 비해 그 수준이 떨어지거나 특정 사람들, 예컨대 좀 학업 성취도가 낮은 사람들에게만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현대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회를 가정한다면 모든 현대인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필수적인 교육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문 대학의 교양 교육은 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지 이런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직업교육기관인 전문 대학에서 교양 교육하고 전문 교육은 직업 교육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앞부분까지는 발표를 권준영 교수님께서 좀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주셨을 때 앞부분까지는 '아 그래 이 정도 이야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자신 있게 처음에 생각했던 저의 시나리오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고민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 교육 철학을 전공한 제 입장에서 교육 목적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전공에 대한 공부니까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인제 실제 우리 전문대학 교양 교육이 어떻게 인제 이어가야 될까. 그래서 어 교육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그냥 쭉 이어서 "교양 교육이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인제 논리적으로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엔 전문대학이 직면한 특성이나 교육 현실이 좀 녹록치 않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문대학의 교육 연한은 종합대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 짧다 하면 어느 정도 인제 짧은지가 인제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2 년제, 3 년제, 간호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4 년제가 이제 혼재돼 있습니다. 가장 짧은 이제 2 년제를 가져가면 1 학년 끝나고 나면 바로 현장 실습과 취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르쳐야 될 거를 다 가르칠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전공 교수님들이 늘 하십니다, 사실은. 어 그러다 보면 이런 주장이 인제 전문대학 내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다 보면 교육 과정이 전공 중심으로 운영되는 거는 뭐 피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전문대학의 교양 교육은 좀 다소 협소하게 규정된 직업 교육, 그 특정 기술이나 기능을 익히는 거에 초점을 맞춘 거를 저는 이제 좀 다소 협소하게 규정된 직업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밀려서 설 자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단적인 예로 전문대학의 학생들은 졸업 대비 졸업 학점에서 전공 교육, 교양 교육이 차지하는 게 뭐 10% 내외 정도가 대부분인 경우고요. 그마저도 NCS 기반 그 직업 기초 능력 교과목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 졸업하기 전까지 교양 과목을 1 과목 혹은 2 과목 정도를 선택할 수 있는 학교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뭐 좋은 학교들은 더 많이 인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2 년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업 연한도 워낙 짧고 그러다 보니까 1-2 과목 정도만 선택할 수 면은 교양 필수 듣고 졸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럼 이런 상황이 나아질 거냐 낙관하기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전문대학에 교양 교육을 전담하는 기구나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뭐 권준호 교수님 잠깐 이제 바빠서 가셨지만 권준호 교수님이 지난번에 연구하신 결과를 보면 정말 사정이 좋다라고 하는 전문대학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대학들에서도 이런 인력이나 기관 그 기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적고요. 또 종합대학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게 이제 교수진 구성에 있어서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에는 실용적인 영역에 종사해 온 경험을 가진 교수님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계시고 예를 들면 뭐 그 제과 제빵 장인, 산업체 경력 15년 이상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비율이
포션이 굉장히 높은 편이세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해당 전공 분야에서 이런 분들은 어느 분 못지않은 전문성을 발휘하십니다. 뭐 저도 주변에 이제 제과제빵과 교수님 이렇게 뵈면 뭐 일본에 있는 장인도 초대해서 뭐 특강도 해주시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전문성을 발휘를 하시는데, 이제 교육의 목적이나 방향, 교양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 서로 상당히 다른 이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의 이야기는 늘 비슷한 맥락이세요. 우리 학생이 예를 들면 단팥빵을 만드는 기술이 익히려면 10시간이 필요한데 10시간 지금 2년 동안 다 채우지도 못해서 8시간 만에 만드는 걸 다 가르쳐야 되는데 도대체 교양을 언제 어디다 넣으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들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사실. 그래서 전공 교육하고 전문대학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마 이 전문대학 그 전공하고 교양 교육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무 중심의 전공 교육하고 교양 교육을 만약 이렇게 충돌하는 걸로만 해석을 해야 될지, 사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교육은 대상도 목적도 좀 달랐습니다.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활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또 생산활동에 종사해야 되는 사람. 고대 히랍 시대 자유인과 노예를 분명히 신분이 달랐고 해야 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목적이라 내용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유교육이고 자유교육의 아이들을 끄집어 와서 지금 이제 자유교육 혹은 교양교육이라고 우리가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교양교육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생산활동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회의 구성원들의 삶은 생산활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상정하기가 좀 어려울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직업하고 좀 관련돼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다소 좀 극단적인 아주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직업을 토대로 삶을 영위하고 직업이야말로 각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교양교육하고 직업교육은 삶의 맥락 속에서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필요성은 교양교육하고 괴리된 직업교육의 문제 혹은 한계가 무엇이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좀 더 보다 분명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양교육하고 괴리된 직업교육은 직무 기술이나 기능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국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직업교육의 한계는 그 교육을 받은 학생이 직무에만 종사해야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빵사 교육을 받은 학생은 빵을 만드는 기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토대로 가족을 이루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의무와 권리를 수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점에서 교양교육하고 직업교육이 실제 삶의 영위, 또 각 개인의 자아실현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아탈리라는 학자가 표현한 것처럼 현대인들이 직업적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다면, 즉 평생 한 두세 개 정도의 직업을 갖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20대 혹은 뭐 삶의 초반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직업 교육만으로 그 삶이 오만하게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웠다는 것은 굉장히 좀 자명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오히려 우리가 하는 교육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교양교육과 계기된 직업교육의 두 번째 문제는 취업과 연계를 통해서 교육 그 자체를 수단화하기가 좀 쉽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잘 산다는 것의 개념은 경제적인 부나 사회적 지위로 환원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교육은 자연스럽게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됩니다. 이러다 보면 사실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은 필요 없는 대상으로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취업에 도움되지도 않고 직무 능력 향상과도 무관합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과 교수 모두에게 다 그냥 귀찮기만 한 과정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학생들이 기피하거나 취업 능률이 낮은 학과를 폐지하고 실용적인 학과로 전환하고 뭐 이런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에서 생존을 위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전략들은 이와 좀 유사한 논리적 가정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폐해에 대해서도 우리 좀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양교육으로 외면한 직업교육은 수단에 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기계적이고 피상적인 학습에 머물기 쉬운 다소 좀 황폐화된 교육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양교육과 괴리된 직업교육에 대한 고민은 과연 우리나라에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직업교육다운 직업교육이 있었는지를 좀 묻게. 우리가 직업교육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이나 종합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 또는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만 여겨온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좀 해봤고요. 이들에겐 뭐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에겐 가르칠 수도 없다고 단정 지은 것은 아닌지, 만약 우리가 이런 가정을 바탕으로 직업교육을 해왔다면 부당하게 좀 학생들의 삶을 단순화하고 수준 낮은 것으로 절하해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삶을 영위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교육은 삶의 맥락과의 관련 속에서 좀 이해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도대체 교양교육 얘기하다가 왜 계속 직업교육을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교양교육과 직업교육이 만나기 위해서 교양교육과 직업교육이 각각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관점의 변화 중에 하나로 직업교육을 삶의 형식으로 직업을 좀 이해하는 그 관점의 전환을 좀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삶의 형식으로 직업을 이해하고 또 그런 직업교육을 한다면 그것은 교양교육과 밀접하게 닮아있는, 또 어느 지점에서는 교양교육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직업의 개념을 삶의 형식의 하나로 또 실제 삶을 영위하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분명 우리가 교양교육과 직업교육의 공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직업은 사실 단순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수단을 좀 넘어서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학자이자 대학 교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한테 아마 의미 있는 일은 제 학문적 연구 관심사와 관련된 논문들을 읽고 쓰는 일들로 국한되는 것이 사실이겠죠. 뭐 고등교육이나 교양교육, 시민교육과 같은 뭐 글도 읽고 쓰는 것이 저한테 이제 의미 있는 일일 겁니다. 물론 제 삶은 이런 일들만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좀 발표를 하는 오늘도 며칠째 제가 집 밖에 못 나가는 자가격리 중인 그런 상황인데 이거 아마 제 삶이 아주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저는 대학 교수로서 또 교육학자로 삶을 살다 보니까 자가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뭐 기말고사 채점도 좀 하고요. 학생들 성적도 입력해야 되고 지금처럼 이제 학회에서 발표도 합니다. 논문도 읽고 쓰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제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살펴보면 거의 한 80% 이상이 학생과 교수님들 연락처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뭐 일단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수님들의 핸드폰이 아마도 그렇게 채워져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직업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일상생활의 순간순간에 이루어지는 많은 의사결정들이 직업과 관련된 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등교하고 하교하면서 운전하고 이제 학교 근처 지나가게 되면 유독 더 신경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더 조심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저희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저의 삶의 모습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삶의 형식으로 직업을 이해한다는 건 우리가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직업을 이해하는 것과 몇 가지 측면에서 아주 분명한 차이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삶과 직업이 별개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직업에 종사하는 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이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은 경제적 가치의 창출뿐만 아니라 나의 신체의 건강과 원만한 사회관계 등 복잡한 요소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경제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직업을 이해하는 관점, 전통적인 직업교육의 그런 관점들은
삶의 일부분에 국한된 것에 불과합니다. 돈은 많이 벌지만 자신이나 타인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를 가진 일을 우리가 삶의 형식으로서 어떤 직업으로 삼기에는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같은 맥락에서 삶의 형식으로서 직업은 삶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행위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교수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연구와 교육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하긴 하지만 그 외의 삶에 있어서도 자신이 직면하게 되는 많은 문제와 선택의 순간에 교수로서 혹은 교수다운 판단을 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직업과 직업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직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그 직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업 외에 이루어지는 삶의 과정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형식으로서 직업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직업이 자아 실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의미한다는 부분 또한 이전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 있고 내 직업이 그것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럼 우리 그 정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잘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내가 바라는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관점을 좀 달리해서 직업을 이해하려는 것이 고정된 어떤 직업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는 과정 전반을 그것이 반복되는 그 과정 자체를 직업 교육의 하나로 포함해서 보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오늘 와주신 교수님들께서 오늘의 처음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연구와 교육을 쭉 수행해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쯤이면 이제 교수라는 이 직업에 대해서 어, 처음 시작하셨을 때보다는 좀 보다 분명한 경계선이나 윤곽선 같은 걸 그리실 수 있을지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어떤 교수님은 할수록 난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만 아마도 그 모호함조차도 초심자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대부분의 직업이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자에서 숙련자가 될수록 내 삶에 있어서 또 직업인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삶의 방식으로서 직업을 이해하는 것은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성찰을 필요로 합니다. 설령 학생들의 성취가 우리가 기대하거나 의도한 것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련된 학습 경험을 하는 것하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이해와 성찰의 기회는 교양교육과 직업교육의 만남, 공존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삶의 형식으로서 직업을 이해할 수 있다면 직업교육기관으로서 또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시급하고 절실하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회 변화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오늘날에는 교양교육의 필요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린 직업교육을 취업과 관련지어서 기술이나 기능을 갖추게 하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일정한 수준의 성과를 거둔 것도 분명합니다. 잘해서 취업률도 올라가고 전문대학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취업률이 굉장히 열심히 하신 덕분에 종합대학보다 높다 뭐 이런 광고를 하는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 분명 어느 정도의 의미도 있고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은 사회 진출 초기에 그러니까 취업률을 따지는 단계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변동에 대한 적응력을 갖추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삶 전반을 다룬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했던 시간을 결과물로서 취업을 시켜줄게. 근데 그 다음의 삶은 그건 우리는 잘 모르는 일이야라는 형태로 교육을 해온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실제로 크루거나 쿠마르라는 학자의 연구 결과를 좀 보니까 특정 기술에 이제 초점을 맞춘 교육, 그러니까 뭐 일종의 직업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용은 좀 적게 들지만 교육받은 사람들이 저기술을 갖추는 그 직업에 취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은 학생들이 실제 삶의 주요 형식 중 하나로서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실제 삶에 영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심도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대학의 교양 교육은 오늘날 직업 교육을 직업 교육답게 할 수 있는 영역, 좀 이전처럼 특정 기술이나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정말 직업 교육이라는 더 삶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자리매김하고 할 수 있고, 또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영역으로 전문대학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좀 두서없이 좀 진행을 했는데 이야기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건 어떤 식으로든 교육받은 이후의 삶이 이전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 기대가 없다면 아마 교육기관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인데요. 그 기대를 좀 더 일반화시키자면 인간다운 삶의 영역, 잘 사는 삶,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하버드 대학의 교양교육과 관련한 그 보고서들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사회에서 대학 교육이나 교양 교육, 대학 교육뿐만 아니라 교양 교육도 사회 변화상을 반영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관심의 방향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완성된 논문이 아니어서 그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하버드 대학의 교양교육 보고서를 이렇게 좀 연도별로 좀 비교를 하자면 최근에 2016년도에 나온 그 리포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삶의 맥락에서 진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형태로 교양교육의 흐름이 관심의 방향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대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문 직업인 양성을 하든 그것이 뭐 짧은 학제가 있든 뭐 수업 시간이 너무 그런 어떤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전반적인 교육의 흐름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그런 그 보조를 맞추는 시작점은 우리가 직업교육 자체를 좀 다시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업교육하고 교양교육을 동떨어진 것으로 표현해보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은 포션이 너무 작고 늘 누군가의 한두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지켜져야 하는 어떤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사실 교육 자체가 더 잘 사는 것을 위한 것이라면 직업교육도 교양교육도 좀 다르다는 생각이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직업은 사실 누구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공통 요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한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고 사회관계 맺음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업 교육을 실제 삶의 영역에 좀 관련지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노력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직업 교육하고 교양 교육의 공존 가능성을 좀 공존이 가능한 지점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업 교육을 특정 기술이나 기능의 연마로 국한시켜 보게 되면 교양 교육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양 교육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보편성, 일반성 이런 특징인데 직업 교육의 특수성을 강조하다 보면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런 충돌이 계속 지속되는 건 전문대학의 교육 전반에 걸쳐서 교육이 황폐화되거나 수단화되는 위험들을 초래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교양교육이 학생들의 일상적인 삶의 맥락과 더욱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고, 직업교육은 교양교육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좀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삶의 형식으로서 직업을 이해하는 건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어떤 변화를 염두에 두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직업교육, 또 교양교육을 설계하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교육이 실제 삶의 맥락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셈이죠. 이때 삶의 맥락이라는 건 취업이나 생계유지, 뭐 이런,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문화적인 가치, 또 도덕,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런 인식의 전환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각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에 대한 운영을 좀 혁신하고 나아가서 전체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의 정책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늘 거꾸로 좀 시도를 해온 셈이에요. 정책을 만들고 각급 학교를 어, 그 운영하는 방식을 평가에 담아서 바꾸면 인식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춰서 따라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보고서를 위한 교양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받기 위한, 또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 어떤 교과목을 가르쳐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다 드리긴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의 영역에 시민교육이라든지 정보화 사회에 관련된 기술이나 또 문화와 관련된 교육들, 이런 교육들이 아마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좀 필요한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관점에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에 대한 그 설계, 계획을 다시 만들다 보면 종합대학의 교양교육하고는 또 다르게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이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예, 굉장히 좀 두서없이 정리를 잘 못하지만 예,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